안녕하세요. 이 동영상은 계산전자공학 입문 책의 1.1절에 해당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2장부터 시작하는 광주과학기술원 강의 내용은 이미 올라와 있지만 정작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이 빠져 있어서 추가적으로 녹음하게 되었습니다. 계산전자공학, 컴퓨테이셔널 일렉트로닉스란 전자공학의 한 분야로 전자공학에서 다루는 다양한 문제들을 컴퓨터 수치 해석 기법을 통하여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럼 정확히 전자공학이 무슨 뜻으로 사용되었을까요? 전자공학은 반도체, 통신, 제어, 신호처리 등 많은 분야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컴퓨터 계산을 활용하여 공학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매우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방법론입니다. 예를 들어 저널 오브 컴퓨테이셔널로 시작하는 저널 제목들을 JCR에서 찾아보면 바이올로지, 케미스트리, 매스메틱스, 피직스 등 많은 것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전자공학, 일렉트로닉스라는 말은 전자공학의 여러 분야들 중에서 하드웨어 측면에서 기반에 해당하는 반도체 공학,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를 나타냅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반도체 소자 기술을 주로 다루지요. 반도체 소자 기술을 개발하는 일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특히 신제품을 개발하는 기간이 2년 남짓하게 매우 짧으며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모두 향상된 제품, 즉 뛰어난 반도체 소자를 개발해야 하지요. 이 개발 경쟁에서 뒤처질 경우에는 생산된 제품이 이윤을 만들기 어려운 시장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타이완의 TSMC사의 웹사이트에서 아래 그림을 가지고 왔습니다. 현재는 7나노 공정이 양산에 들어가 있는데요. 이전 공정인 10나노미터 공정에 비교하여서 면적은 1.6배 작으면서 동시에 속도는 20% 빠르고 또한 동시에 40% 전력 소모는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개발 과정이 2년도 안 되는 시간 내에 이루어진 것이지요. 그래서 트라이얼 앤 에러 방법은 적합하지 않을 것이고 명확한 개발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도우미가 필요하게 됩니다. 계산전자공학 분야의 성과물들인 공정 시뮬레이터나 소자 시뮬레이터를 사용하는 활동들을 테크놀로지 CAD, TCAD라 부릅니다. 컴퓨터 지원 설계, CAD라는 표현은 원래 자동차, 항공기, 건설 등과 같은 분야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설계를 수행하는 활동을 말하지요. 왼쪽 그림은 CAD로 그려진 도면을 나타냅니다. 이와 유사하게 반도체 소자 기술, 테크놀로지를 컴퓨터의 도움을 받아 개발하는 것을 TCAD라고 부릅니다. TCAD라는 광범위한 단어를 반도체 소자 기술에 한정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이지만 역시 이 분야에서는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TCAD와 인접한 분야로는 스파이스와 같은 회로 시뮬레이터를 사용하여 회로 설계를 진행하는 것이 있겠고요. 이것은 ECAD 또는 EDA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E는 일렉트로닉이고요. 오른쪽 그림은 더튼 교수님의 발표 자료에서 가져온 것인데 TCAD와 EDA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TCAD는 프로세스, 공정기술 및 소자 기술을 담당하고 이를 스파이스 모델이나 비헤이비어 모델을 통해 EDA 분야에서 설계에 활용 가능한 형태로 제공합니다. 간단히 말해 TCAD라는 표현은 계산전자공학의 결과물을 산업적으로 응용하는 것에 중점을 둔 것이라 볼 수 있겠네요.
티캐드에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들을 통칭하여 티캐드 툴이라고 부르곤 하는데요. 이러한 티캐드 툴들을 전문적으로 개발하여 공급하는 업체들이 존재합니다. 대표적인 기업으로 시납시스와 실바코사가 있겠고요. 그 외에도 오스트리아에 기반한 GTS 등 다양한 업체들이 존재합니다. 모든 티켓 툴들을 다 제공하는 경우도 있고 특정 기능에 좀 더 주안점을 주는 경우도 있죠. 주어진 공정 조건으로부터 최종적으로 반도체 소자의 성능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공정 조건으로부터 생성될 반도체 소자의 구조를 예측하는 과정과 반도체 소자의 구조로부터 전기적 특성을 예측하는 과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 과정이 각각 공정 시뮬레이션, 프로세스 시뮬레이션과 소자 시뮬레이션, 디바이스 시뮬레이션이라 불립니다. 그림은 차세대 소자 개발에 적용되는 티캐드 시뮬레이션의 흐름도입니다. 차세대 소자 기술 개발에 적용될 때에는 티캐드 시뮬레이션으로부터 소자의 성능 개선 방안들을 도출한 뒤 이러한 방안을 실제 소자 제작에 적용하게 됩니다. 실험적인 결과가 얻어지면 이 실험 결과를 반영하여 다시 티캐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며 이러한 과정은 성공적으로 기술 개발이 끝날 때까지 반복됩니다. 공정 시뮬레이션과 소자 시뮬레이션이 있지만 여기서는 소자 시뮬레이션에 대해서 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계산전자공학의 산업적인 측면을 부각하여 설명하였는데 한편으로 계산전자공학은 학술적인 측면에서도 매우 흥미로운 분야입니다. 목표가 소자의 전기적인 특성을 예측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기적 특성의 원인인 전자의 움직임에 대한 묘사가 필요합니다. 보통 편미분 방정식들에 의해서 전자의 움직임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미분 방정식을 컴퓨터를 활용하여 수치 해석적으로 풀어야 합니다. 전자수송 방정식들은 어프록시메이션을 어느 정도 도입하느냐에 따라 복잡성이 크게 달라지게 되죠. 계산전자공학 입문 책에서는 7장에서 양자 전송을 다루고 준고전적인 볼츠만 수송 방정식은 5장에서 그리고 티캐드 시뮬레이션에 가장 많이 쓰이는 드리프트 디퓨전 방정식은 6장에서 다룹니다. 티캐드의 영역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연관된 것으로 스파이스 시뮬레이션을 위한 컴팩 모델링이 오른쪽 그림에 나타난 계층 구조의 가장 끝단에 위치하고 있을 것입니다. 일단 풀어야 하는 방정식이 정해지면 그 후에 컴퓨터 프로그램 작성은 수치 해석과 관련이 됩니다. 이때 몇 가지 요구사항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네요. 먼저 정확성이 있을 텐데요. 우리가 구현하고자 하는 물리적인 모델 자체가 얼마나 현실과 부합하느냐 하는 측면이 있겠죠. 그렇지만 보통 이러한 내용은 별도의 연구 논문을 통해서 충분히 검증된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성의 또 다른 측면으로는 코드를 작성하는 프로그래머가 얼마나 올바르게 틀리지 않고 원하는 모델을 구현하였는가 하는 것이 있겠네요. 두 번째 측면으로는 효율성이 있겠습니다. 보통 소자 시뮬레이션은 한 번에 몇 시간씩 시간이 걸리곤 한답니다. 그래서 특히 연산 속도 면에서 효율성이 중요하고요. 이를 위해서 오픈MP나 MPI 같은 CPU 기반 병렬 연산이나 GPU 기반 병렬 연산이 사용되곤 합니다. 마지막으로 강건성, 로버스트니스가 있겠는데요. 실제 소자의 열악한 메쉬 조건 아래에서도 사용자가 원하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니고
다양한 구조에 대한 사용자들의 피드백이 필수적이겠죠. 그리고 강건성 측면에서는 주어진 방정식을 어떻게 이산화할 것인가 하는 이산화 기법도 중요합니다. 이제 계산전자공학 입문 책의 1.1절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전자공학이라는 이름은 반도체 소자 기술 개발에 사용되는 티켓을 포함하면서 동시에 전자소자와 관련된 학술적인 연구들을 포함합니다.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최첨단 반도체 소자 기술을 개발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면서도 학술적으로도 전자수송을 정확하게 다뤄야 하기 때문에 매우 풍부한 연구 주제들을 제시해 줍니다. 특히 물성이 소자의 동작 특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점점 더 관심을 가지게 되어가는 추세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계산전자공학은 중요하면서 또한 재미있는 분야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으로 1.1절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이미 업로드된 실제 강의 내용들을 살펴보시면 계산전자공학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